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주제로 사람이 사망한 뒤 매장하기까지 이루어지는 의례, 즉 장례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전면에 두고 그 주변을 꽃으로 장식해 두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과 검은 개량 한복풍의 옷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또 그곳을 방문한 조문객들이 국화를 손에 들어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 놓인 단상 위에 얹어놓거나 그 앞에 놓인 향에 불을 피워 올리고 그 앞에서 가볍게 목례하거나 절을 올리는 모습. 이 모습은 현대 한국인의 장례식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4주차까지의 강의는 망자, 죽은 사람을 조상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은 한국 상장례와 재래문화에 대한 연구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이도정 박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장례는 망자, 즉 죽은 자를 조상신으로 모시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망자를 조상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의례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이 의례적 과정은 한국인의 죽음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축적되며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족을 넘어선 다양한 사회 조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상장례의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장은 대부분 병원에 함께 자리합니다. 사실 이런 풍경은 한국에 정착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망자가 살던 집에서 망자를 보내드리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도시인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장례가 있으면 집에 망자를 모셔두고 집에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관이 커서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 없으면 곤돌라를 이용해 베란다로 관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임시천막을 펴서 손님을 받거나 아파트 지하실에 망자를 모시고 장례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적인 상장례의 모습은 어땠던 것일까요? 지금처럼 장례식장에 망자를 모시고 산 사람과 이별을 고하는 방식은 언제 등장하고 어떻게 변해온 것일까요? 그리고 상장례를 받지 못하는 망자는 어떻게 처리되었던 것일까요? 이번 시간은 조상을 모시기 위한 첫 단계로 한국에서 일반적이었던 상장례 절차, 그리고 조상이 되지 못했던 망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은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말 그대로 장례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 주제는 상장례입니다. 그럼 빠져있는 말이 뭘까요? 상례입니다. 상례와 장례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이번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 상장례는 무슨 말일까요? 얘가 예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용어는 상과 장입니다. 먼저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장을 그림으로 풀어놓은 것을 보시면 죽은 사람이 바닥에 묻혀있는 모습이 됩니다. 글자를 보시면 죽을 사자가 가운데 놓여서 죽은 사람을 나타내고 아래 받침이 있어 시신을 얹어두는 어떤 대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풀이 덮여 있어서 죽은 사람이 묻힌 곳 위에 풀을 심어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글자는 흔히 매장, 화장, 순장과 같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매장은 망자의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고 화장은 망자의 시신을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순장은 과거 망자를 묻을 때 그를 모시는 시종을 함께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장이라는 용어는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장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은 각골문에서 본다면 뽕나무와 사람들의 입이 결합한 글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뽕나무는 죽은 사람을 모시기 위한 위패를 만드는 재료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죽어서 고국하는 입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상자입니다. 그렇게 이 글자는 사람들이 망자를 보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상은 아버지와 돌아가신 경우에는 부친상,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모친상,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조부상이나 조모상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앞서 장이 시신의 처리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상은 돌아가신 분을 슬퍼하며 보내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조상으로 보내기 위해 행하는 것들은 당연히 의례로 불리겠지요. 그래서 상례란 돌아가신 분을 보내드리는 일련의 예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앞서 장이 시신의 처리와 결부되어 장법과 잘 어울리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챈 분도 있겠지만 이 강의의 주제는 상례와 장법이 아니라 상장례입니다. 그럼 상례와 다른 장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상장례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장례라는 어휘는 한국인의 상례가 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례는 돌아가신 분을 보내드리는 슬픔을 표현하고 그분들을 보내드리는 예법입니다. 조선시대 이후 한국에 전통적으로 자리한 유교식 상례에서 부모의 상은 짧게는 만 1년, 길게는 만 2년을 조금 넘는 27개월의 기간 동안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상을 마치는 것을 탈상이라고 합니다. 상을 마친다는 것은 상주가 입는 옷, 그러니까 상복을 벗는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상례를 벗는다는 표현을 탈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을까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긴 상례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현대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이처럼 긴 상례 기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3일, 길게는 5일 이내로 상례를 마무리 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보통 대도시는 물론 농어촌 지역에서도 사람이 죽고 나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고 장례식장에 모셔서 3일간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에 망자의 시신을 조상들이 묻혀 계시는 선산에 함께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당에 모시는 등의 시신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상복을 벗는데 이렇게 장례를 마무리하는 것을 당일 탈상이라고 말합니다. 매장을 마친 그날 바로 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일 탈상이라고 하여 추가적인 의례를 마치고 탈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과거에는 짧게는 만 1년 걸리는 기년상, 길게는 27개월까지 이르는 3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방식을 상례라고 부른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져서 기존의 상례와 달리 오로지 시신의 처리에 집중하게 되는 예법이라고 하여 장례라고 구별하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장례식장은 바로 이러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이 강의에서 상장례는 바로 조선시대 이후 한국인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상례와 현대 한국인의 전통이 된 장례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상장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망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법을 장법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망자를 보내드리는 예법을 상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자신의 부모를 보내드리는 일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례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 기간이 매우 짧아서 3일 혹은 5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주로 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매장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상례와 구별해 장례 혹은 상장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